啊，你起反了啊！啥给？啊，知道了呀。 사장님, 그 르누아르 4500유 넣어가지고 모니터 좋게, 응? 이제 말 안 해도 알지? 啊，知道，知道。 어때? 끝내주지!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티라노입니다. 최근에 신학기가 시작이 되면서 노트북 수요가 폭발했죠. LG 그램이라든지 삼성 갤럭시 이온 같은 울트라북에도 여러분들의 시선이 많이 쏠리긴 하겠지만 아무래도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굉장히 다운돼 있어서 그런지 예전보다는 조금 더 저렴한 노트북에 많은 시선이 쏠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요즘에 아주 핫한 노트북이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려고 한번 가지고 와봤거든요. 바로 한성컴퓨터 TFX5450UC라는 제품이에요. 한성컴퓨터 딱 꺼내자마자 이런 쓰레기 제품을 추천한다, 이렇게 댓글 날리려고 준비를 하고 계신 분들 계실 거거든요. 일단 잠깐 멈춰보세요. 제가 이제 중국산 태블릿도 많이 소개를 시켜드리긴 했지만 그럴 때마다 이런 쓰레기 같은 제품을 추천을 한다, 이건 양심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이런 욕들을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솔직히 품질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 소비자가 좀 까다롭다는 건 저도 알고 있는 사실이거든요. 그게 팩트예요. 그래서 이제 세계 유수 기업들이 퀄리티를 테스트하기 위해서는 한국에서 테스트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제가 이 시점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뭐냐면요, 원래 모든 제품은 그 가격대의 퀄리티, 가격대의 성능비 기준으로 평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거 관계없이 무조건 완벽한 제품을 원하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능도 좋고 디스플레이도 좋고 마감도 좋고, 그런데 가격은 싸고, 이렇게 기대치가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싸고 좋은 물건은 없습니다. 다 그 제품마다의 값어치 범위 안에서 가성비가 조금 더 좋느냐 조금 더 떨어지느냐, 이런 정도의 차이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요, 어떤 사람에게는 가격이 싸더라도 절대 사지 않는 제품일 수도 있긴 하지만 또 누군가에는 그렇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 발자국만 물러나서 이 영상을 시청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성컴퓨터는 제가 예전에 언더케이지를 한번 소개시켜 드렸던 적이 있었는데요, 한성컴퓨터 품질과 관련된 이슈가 굉장히 많이 거론되는 회사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성이 꾸준히 팔리고 있는 이유는 바로 가격에 있습니다. 이게 국내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그 어떠한 외산 노트북도 스펙 대비 가격으로는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국내 소비자에게 아주 밸런스 좋은 그런 제품들을 출시를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그 특성을 아주 잘 반영한 한국인들을 위한 힐링 스펙들이 전부 다 탑재되어 있는 제품, 그 제품이 바로 한성컴퓨터 5450UC라는 제품인 거예요. 자, 오늘은 생각보다 할 얘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스는 늘 보던 한성컴퓨터 박스예요. 여전히 봉인실을 떼어내면 박스에는 각인이 남지 않는 봉인실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그렇게 바꿔야 된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언젠가는 꼭 바꿔야 되긴 합니다. 이거 한성컴퓨터님들 알겠슈? 언젠간 바꾸게 돼 있어. 이제 와서 후회한들 뭐하리. 액세서리 박스를 열면 65W 어댑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전 이거를 예전에 예약 구매로 받았던 제품이라서 이렇게 선이 따로 들어가 있는데요, 요즘에 구매를 하시면은 여기 미니 어댑터가 탑재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나머지 CD랑 설명서, M.2 스크류 같은 것들이 동봉이 되어 있습니다. 본체는 부직포 없이 비닐에 쌓여져 오고요, 꺼내면은 디스플레이면 보호를 위한 비닐이 하나 더 씌워져 있어요. 전체적으로 디자인은 기존의 한성 노트북들의 생김새와 결을 같이 합니다. 밖에 아무것도 안 써있는 무지 패턴에 무광 블랙 색상으로 조장이 되어 있고요, 상판, 하판, 팜레스트판까지 모두 알루미늄 바디를 사용을 했어요. 모니터 면을 포함을 해서 몇몇 군데만 플라스틱 소재를 활용을 했거든요. 전체적으로 각진 모양으로 디자인 되어 있는데요, 상당히 깔끔한 인상을 주는 것 같습니다. 사이즈는 세로 240mm, 가로 360mm, 두께 20mm로 완벽하게 스펙 시트와 동일하게 측정이 되고요, 모니터 쪽 베젤은 상단 10mm, 좌우측 7mm, 하단부 20mm로 하단부를 제외하고는 꽤나 슬림한 모양새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게는 1.67kg, 어댑터 338g, 합계 2kg이에요. 앞뒷면은 아무것도 없이 깔끔하고요, 좌측에는 순서대로 켄싱턴 락, 이더넷 단자와 USB 2.0 2개, 마이크로 SD 슬롯 하나, 오디오 콤보 단자가 있고요. 여기 이 슬롯은 옆에 심이라고 써져 있는 걸로 봐서는 LTE 모듈을 꽂는 위치인 것 같은데, 이게 스펙상에도 LTE를 지원을 안 할 뿐만 아니라요, 슬롯도 지금 막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거는 이 제품과 하우징을 공유하는 다른 제품에 탑재된 기능인 것 같은데 이거를 왜 이렇게 해놨을까요? 일단 이거는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측에는 충전 포트, HDMI 1.4 포트 1개, USB 3.0 슬롯과 디스플레이 출력, PD 충전
충전을 지원하는 USB-C 타입 포트 한 개가 있습니다. 이 제품 포트 레이아웃이 좀 특이하죠. 일반적으로는 이쪽 말고 왼쪽에다가 이렇게 충전 단자를 두는 편인데 이것도 좀 특이한 편이고요. 또 하나 마우스는 가까운 쪽 포트를 쓰기 마련이잖아요. 근데 이쪽에 USB 포트가 있기는 하지만 그 바로 옆쪽에 USB-C 타입과 HDMI까지 들어가 있어서 이 자리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거기다가 PD 충전 같은 경우에는 가장 앞쪽,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제 가장 안쪽으로 PD 충전 단자가 있거든요. 이거 마우스 쓰려고 하면 굉장히 불편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여기 달려있는 충전 포트, HDMI, USB-C 타입, PD 충전 이런 것들은 왼쪽 포트에 있어야지 맞는 것 같거든요. 왜 이렇게 레이아웃을 구성을 했는지 저는 조금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사용할 때도 굉장히 불편한 편입니다. 물론 오른손잡이 기준으로만 말이에요. 자, 하부도 바로 뜯어보죠. 한성 워런티 실은요, 초기 불량 업그레이드 부품에 대한 확인 용도로만 활용을 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고 구매하셔도 관계없는데요. 사실 근데 이 제품은 이미 램까지 16GB 듀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은 사실 이거를 뜯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제 영상을 보고 이런 정도로 생겼구나 이런 정도만 확인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오픈을 완료했습니다. 합판이 진짜 엄청 얇네요. 한성 제품 사신 분들 중에서 비판 쿨러에 합판이 갈린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기도 했었는데 왜 그런지는 알 것 같습니다. 이게 충격을 조금만 먹어도 휘어짐 등이 발생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인데 그 부분이 하필 쿨러 쪽이라면 합판이랑 쿨러면이 닿을 수도 있을 것 같이 보여요. 또 하나 합판의 특이점은 이 노트북의 전면 쪽, 지금 보시는 화면의 좌측 하단부 쪽에 이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이걸 딱 열어보니까 이 제품 진짜 다른 제품이랑 하우징을 공유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LTE 신호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위해서 플라스틱으로 이 부분을 만들어 놓은 거고요. 유심 트레이가 만약에 있다라고 한다면 최종적으로 우측 상단부, 지금 보시면은 랜 아래쪽에 M.2 슬롯이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 슬롯 자체가 삭제되어 있는 모습의 구조 보이시죠? 거기다가 아마도 LTE 모듈을 딱 박으면은 구성이 될 수 있었을 구조입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돼 있을 정도라면요, PCB 기판에는 이미 라인이 다 새겨져 있을 거거든요. 혹시 여기다가 슬롯만 납땜질을 해주면은 왠지 와이파이가 아닌 LTE 기능도 살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AS 기간이 다 지나고 나면은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SSD는 PM981A 512GB가 탑재가 되어 있고요. 여기 PM981A 옆에 조그마한 SATA 포트가 하나 있는데 이게 모양이 배터리를 이렇게 잘랐다라고 하면은 딱 레이아웃이 2.5인치 SSD를 탑재할 수 있을 것 같은 공간입니다. 정말 이 한 개의 레이아웃 가지고 다양한 제품을 만드는 건 맞는 것 같기는 하네요. 벤치 결과도 미리 찍어 놓은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샘숭이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나무랄 데가 없죠. 메모리는 삼성 3200 램 8GB 두 장이 슬롯 형태로 꽂혀 있기 때문에요, 혹시나 램 업그레이드 하실 분들에게도 꽤나 좋은 확장성이고요. 쿨링 구조는 원 히트 파이프로 모니터 후면 쪽으로 배기를 하는 구조입니다. 배터리는 3175mAh 49W시 제품이, 와이파이 모듈은 인텔 AX200 NGW 모델이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요, 와이파이 6 규격의 무선 랜과 블루투스 5.1 버전을 지원을 합니다. 스피커는 좌우측에 한 개씩 하단을 향하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요, 레이아웃의 특이점은 정말 다양한 고객사에 맞춰서 다양하게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도록 만든 트랜스포머형 내부 구조라는 점입니다. 진짜 재밌네요, 이거. 다만 이러한 특이점 이외에도 눈에 띄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선들이 대충 지나다니고 길이도 잘 안 맞아서요, 테이프를 덕지덕지 발려져 있는 게 아주 보기에 불편합니다. 정리 빌런인 저는 좀 이거 보기가 힘든 수준이에요. 두 번째는 모니터 힌지 부분들이 앞쪽으로 뻗쳐져 있는 면적이 상당히 협소하기 때문에요, 장시간 이용 시 힌지의 내구성에 한계점이 보일 수 있다는 점이 영 좀 마음에 걸립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이 앞쪽의 나사 체결부, 지금 이게 보시면은 대각선으로 나사선이 박혀 있는데요, 여러분들 볼트와 너트를 결합을 할 때 이게 나사선이 일직선으로 잘 안 맞으면 막 씹히고 나사선 상하고 난리도 아니잖아요. 심지어 볼트랑 너트를 갖다 수직으로 놓고 조립을 하려고 하더라도 흔히 빵 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아니 이걸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대각선으로 만들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이걸 앞쪽으로 보면은 이게 통철판에 나사선이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플라스틱에다가 너트 하우징을 본드로 박아 넣은 구조란 말이에요. 그냥 수직으로 하지 뭐 하려고 이렇게 만들어놨는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야? 내가 민감한 거야? 자, 이제 대략적으로 내부 모습도 좀 보여드렸으니까요, 덮고 부팅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 전에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이 녀석의 기타 스펙도 알려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CPU는 라이젠 루나르 4500U 제품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7나노 공정이고요, 6코어 6스레드, 베이스 2.3, 부스트 4.0GHz로 작동을 합니다. L3 캐시는 4MB 두 개가 탑재가 되어 있고요, 내장 그래픽으로는 라데온 그래픽스 6코어 제품이 탑재가 되어 있고, 최대 클럭은 1500MHz로 작동을 해요. 바이오스는 사실 특별한 특이점이 없어요. 진입할 때 좀 특이한
특이한 점이라고 한다면 벨키가 안 먹고 F2번으로만 들어가야 된다는 점이고요. VRAM 강제 할당 등의 기능은 빠져 있습니다. 하나 더 이걸 좀 특이한 점이라고 한다면요. 여러분들이 이 휴대폰이라든지 노트북이라든지 어쨌든 배터리를 사용하는 제품들은 배터리를 오히려 완충으로 해놓고 쓰게 되면 배터리 수명이 안 좋다 이런 얘기들은 좀 들어보셨죠? 실제로 40%에서 80% 정도 왔다 갔다 하게끔 배터리 용량을 지속적으로 충방전 시키는 게 가장 효율적으로 오래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노트북들 중에서 윈도우 안에서 소프트웨어적으로 이 충방전을 일정 목표량으로 조절할 수 있는 기능들을 컨트롤 센터 등을 통해서 넣어주는데요. 그런데 이 친구는 그 메뉴가 바이오스에 있습니다. 아니 이걸 왜 여기다 넣어놨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는데요. 보통 이제 충전량을 낮춰서 사용을 하다가 완충이 필요할 때는 윈도우에서 딱 조절을 한 다음에 딱 꽂아서 충전을 하고 바로 닫은 다음에 뽑아서 나가는 게 플로우잖아요. 그런데 밖에 나가려고 완충을 하려면 껐다가 다시 바이오스 들어가서 완충 설정 바꿨다가 다시 윈도우 진입을 해가지고 꽂아놨다가 다시 닫고 나가는, 바꿀 때마다 바이오스 진입. 이게 뭐예요 대체? 모니터는 15.6인치 60Hz IPS FHD 디스플레이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색역과 밝기는요, 스펙 시트 상에서는 sRGB 100%, 300니트로 나와 있는데요. 실제 측정 값으로는 sRGB 95%, 최대 밝기는 약 340니트로 측정이 되었어요. 이것도 캘리브레이터 하나 들어오니까 리뷰가 상당히 웅장해지죠? 감마값은 2.4 정도로 표준값에 비해서 살짝 컨트라스트가 높은 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켈빈 값은 6800에서 7000대로 표준색 온도에 비해서 약간 푸르딩딩하게 표시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제품 모니터 밝기가 굉장히 밝은 편에다가요, 안티글레어 패널을 사용을 해서 빛 반사도 굉장히 적은 편이라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외부로 들고 나가서 사용을 하시기에도 괜찮을 것 같은 제품입니다. sRGB가 100%에 못 미치는 95%가 좀 나오기는 하지만 이거는 측정 상황에 따른 오차 범위 내기 때문에 충분히 색역 표시는 괜찮은 편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고요. 게다가 여러분들 노트북 많이 찾아보셨겠지만 이 정도 가격대에 NTSC 45% 이상의 그나마 조금 괜찮은 모니터를 탑재했다, 그런 제품들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우시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가격적으로 봤을 때 모니터 수준이 굉장히 선녀 수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모니터 각도는 180도까지 오픈이 가능하고요. 하드웨어적으로는 아니지만 소프트웨어적으로 펑션 플러스 R키를 통해서 상하 반전 기능도 지원을 합니다. 캠은 720p 카메라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캠 품질은 보시다시피 딱 나쁘지 않다 정도의 수준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노이즈가 좀 있기는 하지만 화상회의나 영상 통화용으로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입니다. 프라이빗 락 기능은 소프트웨어적으로 펑션 키를 이용해서 온오프를 하실 수가 있어요. 키보드는 풀사이즈 키보드가 들어가 있어요. 조금 특이한 점이라고 한다면 팜레스트에 구멍이 뚫려서 바로 키캡이 알루미늄 하우징 사이로 튀어나와 있는 게 아니고요. 키보드 레이아웃 구멍만 이렇게 네모나게 딱 뚫려 있고 그 아래 키보드 레이아웃은 아예 다른 재질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제조사의 요청, 그러니까 주문자의 요청에 따라서 다른 키보드를 좀 넣기 위해서 트랜스포머 하려고 이렇게 레이아웃을 잡아놓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하는데요. 그래서인지 키보드면에 여기 들어가 있는 요 쌈마이 느낌의 플라스틱 재질, 요게 좀 거슬린다라고 하면은 거슬린다는 점일 것 같아요. 다만 보시다시피 팜레스트 면보다 키보드가 아주 깊숙이 파여서 들어가 있죠. 때문에 뭐랄까, 키스트로크 높이가 생긴 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만족스러운 편이에요. 생김새가 뭐 어떠냐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기에도 각인되어 있는 글자의 폰트나 뭔가 모양새가 좀 적어도 고급스럽진 않잖아요. 하지만 기능적으로만 딱 봤을 때는 10키의 레이아웃 구분, 높이, 스트로크의 구분감, 이런 것들은 이 가격대의 제품 중에서는 충분히 만족스러운 정도의 품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기능적으로 되게 괜찮다라고 했으니까 생긴 것 빼고는 100% 기능적으로 만족스러운 제품이냐? 당연히 그렇지는 않죠. 첫 번째, 일단 키캡이 좀 덜렁덜렁해서 견고한 느낌이 좀 떨어집니다. 두 번째, 이건 키보드 얘기는 아니고 이 밖에 나와 있는 전원 버튼 요건데요. 요거는 그냥 손으로 누르면서 딸깍하기만 해도 작동을 해야 되는데 이게 좀 깊게 눌러야지만 작동을 하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한 7년 전에 한성 노트북 한번 썼을 때도 이거랑 거의 동일한 증상의 제품을 썼었거든요. 근데 7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이 모양이에요. 보시다시피 여러분들 일반적인 방식으로 그냥 누르면은 아예 반응을 안 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죠. 설계와 관련해서 이거는 조금만 더 신경 썼어도 안 이랬을 것 같은데 요거는 좀 고쳐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아참, 이 키보드의 가장 큰 특이점이 있었는데 요걸 빼먹을 뻔했네요. 바로 RGB LED가 켜진다는 점이에요. 야, 요것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제가 또 RGB 뽕충이라서 뽕 보면 환장을 하는데 이건 박수 쳐줘야 돼요.
하지만 이 RGB 기능에도 반전이 있는데요. 우리가 왜 RGB 하면은 그냥 RGB 색상표 이렇게 쭉 나와 있고 그 중에서 내가 원하는 좀 특이한 색상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알록달록하게 움직인다든지 이런 걸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키보드에 들어가 있는 RGB는 그런 RGB는 아니에요. 보시다시피 막 색상 조합을 나눠 놓긴 했는데 이게 어떤 색 쪽으로 가깝게 포인트를 찍는다라고 해서 그쪽에 비슷한 색상이 섞여서 나오는 게 아니고요. 그냥 딱 구분되어 있는 색상표인 거예요. 사실 이럴 거면은 그냥 색상표를 일렬로 나열해 놓고 선택하게 하면 되는 건데 뭔가 RGB 감성의 UI를 넣고 싶었나 봐요. 아무튼 간에 LED 조명이 아예 빠져있는 노트북도 있는데 이렇게 색깔을 설정할 수 있는 RGB를 넣어줬다. 이건 아주 훌륭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또 하나 타건시 소음은 굉장히 정숙한 편인데요. 잠깐 들려드려 볼게요. 어떠세요? 이 정도면 굉장히 정숙한 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누구인가? 지금 누가 기침 소리를 내었어? 트랙패드는 제품의 정중앙도 아니고 그렇다고 스페이스바 부분의 정중앙도 아닌 것이 비율 빌런들이 봤을 때는 살짝 불편하다 이런 부분들을 좀 제외하고 나면요 꽤 나쁘지 않은 품질을 보여줍니다. 멀티 제스처 기능뿐만 아니라 팜 리젝션 기능도 지원한다고 하는데요. 확실히 트랙패드를 켜놓고 타건시에도요 손바닥에 의해서 포인터가 이동이 되거나 이런 현상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글라스 코팅이 안 되어 있긴 하지만 슬라이딩 느낌 나쁘지 않고요. 사이즈도 굉장히 큼직한 게 좋습니다. 심지어 하판의 유격도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라서요. 물리적 클릭이 아니라서 터치 클릭 시에도 턱턱거리거나 불편함 없이 꽤나 괜찮은 품질을 보여줘요. 다만 이게 하부 물리 클릭을 지원하는 부분이 살짝 밴딩이 너무 쉽게 훌렁훌렁 돼서 그런지요. 팜레스트하고의 구분감이 있어서 상부 쪽에 비해서 하부 쪽이 약간 처진 듯한 느낌이 좀 납니다. 또 하나 트랙패드 구멍이 딱 뚫려져 있는 거에 비해서 사이즈가 굉장히 피트하게 맞춰져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긴 좀 어렵기 때문에 아래쪽의 구조물들이 유격 사이로 보이는 점 요거는 조금 마감적으로 봤을 때 아쉬운 부분이었어요. 자, 다음은 스피커를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 제품에서 스피커 찢어지는 소리가 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좀 테스트를 해보려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땐 그런 증상은 전혀 없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런 분들은 아무래도 드라이버 이슈를 통해서 발생된 문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받은 제품들은 이상 없이 잘 작동을 합니다. 다만 품질은 굉장히 별로인 편이에요. 그리고 그냥 별로가 아니라 아주 별로인 편이에요. 제가 요거는 소리만 딱 들려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배터리는 밸런스 모드, 모니터 최대 밝기 기준으로 유튜브 FHD 영상 1개 플레이 시 99%에서 꺼지기 직전까지 약 5시간 2분 정도를 버텨줍니다. 49W시 제품들이 들어가 있으니까요. 보통 이 정도의 배터리에 4500U 들어가 있는 제품들이요 5시간 후반대에서 6시간 정도를 뽑아줬었거든요. 근데 왜 이 제품은 배터리 타임이 짧냐? 제가 생각했을 때는 모니터 밝기가 좀 차이나는 부분이 반영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동안에 제가 이걸 측정했었던 대부분의 제품들이 250니트였던 거에 비해서 요거는 이제 340니트에 가까운 밝기를 보여줬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최대 밝기에서 배터리 소모가 더 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최근에 많이 선호하는 옵션인 PD 충전도 한번 살펴봤는데요. 언더케이지에서 이게 고질적으로 좀 지적되었었던 충전할 때 전기 오르는 느낌은 적어도 팜레스트에서는 발생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제가 여기서 적어도라고 표현을 했다라고 하면 어딘가는 오른다는 얘기겠죠? 맞습니다. 모니터 쪽에서는 여전히 짜릿짜릿한 느낌이 들어요. 또한 PD 충전 중에 문제로 거론되었었던 것 중에 하나가요. 충전 중 전력 공급 이슈로 인한 성능 저하 문제였는데요. 이거는 제가 테스트를 해봤을 때 바이오스와 시스템상 배터리 관련 옵션이 모두 디폴트인 상태에서는 전혀 문제없이 원활하게 작동이 되었습니다. 다만 이게 바이오스에서 이제 충전량 제한 요 관련된 옵션을 키시게 되면요. PD 충전 연결실 요게 이제 보드 자체 내에서 전력 제한을 딱 걸게 되는데요. 이게 CPU, GPU에 공급되는 전력에도 연동이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한성이 참 PD 충전 단자에는 굉장히 관대한 편인데 이렇게 PD 충전을 이용을 할 땐 문제가 꼭 하나씩 있어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아쉽습니다. 자, 이제 성능 테스트 가죠. 프리저스 모델이기 때문에 윈도우 설치를 다 해줘야 되고요. 따로 드라이버 파티션이나 이런 건 안 잡혀 있어요. 한성 컴퓨터 홈페이지 들어가서 해당 모델을 찾아서 전부 드라이버를 다운받고 하나씩 설치를 해주시면 되고요. 이 과정에서 사운드 드라이버가 안 잡혀 있을 때 저도 좀 찢어지는 소리가 나긴 하더라고요. 컨트롤 센터에서는 펜 속도 조절, 키보드 LED 조절, 파워 모드 조절을 하는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모든 테스트는 퍼포먼스 기준으로 진행한 결과니까요. 참고로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미 여러 번 테스트한 4500U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점수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 시 온도는 R20 부하 시 최대 81도, R23 부하 시 최대 87도가 찍혔어요. 게임 시에는 배틀그라운드 30분 정도 플레이 시 기준으로 봤을 때 CPU 최대 온도 75도, GPU는 63도 정도를 마킹을 해줍니다. 단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에버리지가 아닙니다. 최대 온도 기준이에요. 에버리지는 훨씬 더 낮은 수준을 유지를 합니다. 이게 세팅값의 차이인 건지요, CPU 멀티 점수가 다른 4500U 제품들에 비해서도 상당히 좀 높은 점수들이 나왔죠. 자, 이제 게임 테스트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롤입니다. 풀옵션 기준이고요. 평균 100프레임 정도, 하위 1% 프레임은 70프레임 정도가 측정이 됩니다. 여유있게 플레이가 가능해요. 다음은 오버워치입니다. FHD 기준으로 봤을 때 렌더 스케일 100%, 최하업으로 플레이 시 약 50프레임, 하위 1% 프레임은 약 40프레임 정도가 측정이 되고요. 렌더링 스케일 75% 정도에서는 평균 프레임이 60프레임대 중반, 하위 1% 프레임은 50프레임 정도를 보여줘요. 마지막으로 렌더 스케일을 50 줬을 때는요, GPU 노는 거 보이시죠? 평균 100프레임, 1%로가 약 70프레임 정도를 뽑아줍니다. 다음은 피파 온라인 4예요. 역시 내장 그래픽에서는 720p 기준으로 인게임에서는 60프레임, 세레머니 등에서는 30프레임으로 프레임 제한이 되어 있고요. 최대 프레임 꾸준하게 뽑아주면서 편안하게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발로란트입니다. 제가 이거를 실제 인게임에 들어가게 되면은 진짜 들어간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사망해가지고요, 훈련장 돌아다니면서 프레임 체크를 해봤는데요. 최대업 기준으로 평균 90프레임대, 하위 1% 프레임이 60프레임대 후반이 나옵니다. 인게임에서는 이게 소폭 하락이 있긴 하겠지만 어차피 모니터가 60Hz짜리이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할 것 같기는 해요. 마지막으로 배틀그라운드입니다. 1인칭 시야 100 줬고요. 올 매우 낮음으로 진행을 해봤는데요. 평균 프레임이 40프레임대 중반, 하위 1% 프레임이 20프레임대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건 못해요. 툭툭 끊기는데 굉장히 멀미나는 편이고요. 이거 적이랑 교전 시에 절대 못 이깁니다. 배그는 그냥 대장에서는 기대 안 하는 걸로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소음은 퍼포먼스 모드 RPM 오토 세팅 기준으로 비교를 했을 때 게이밍만 하는 경우에는 약 50dB, CPU 풀로드 시 56dB 정도가 측정이 되었고요. 아예 수동으로 완전히 RPM을 풀로드를 시키면 최대 소음은 약 60dB까지 기록을 했습니다. 퍼포먼스 기준으로 측정한 걸 감안을 했을 때 다른 르누아르 노트북에 비해서 소음이 좀 높게 측정이 되는 건 사실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렇다고 크게 오차 범위를 벗어난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이게 쇳소리가 나신다는 분이 좀 있기는 한데 아마도 제 예상으로는 그분들 제품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블로어 팬 특성상 RPM이 높아질 때 비행기 이륙하는 소리 나는 거 여러분들 전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 소리를 오해하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기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요, 이런 노트북류들이 대부분 비슷한 소리들을 좀 내니까 다른 노트북에서도 한번 확인을 해보고 내 노트북에서 비슷한 소리가 나는지 아니면은 정말 쇳소리가 나는지 이걸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온도는 아까 전에 CPU 부하, 게임 시 온도를 잠깐 보여드렸으니까요. 열화상 카메라로 표면 온도만 잠깐 보여드릴게요. 보시다시피 방열구와 CPU 다이 바로 위에 온도가 50도대 중반, 키보드 쪽 온도는 40도를 안 넘는 수준으로 상당히 관리가 잘 되고 있죠. 역시 르누아르의 명성답게 원 히트 파이프임에도 불구하고 온도는 비교적 굉장히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어떻게 보셨나요? 오늘은 한성컴퓨터 TFX 5450UC라는 제품에 대해서 한번 진하게 알아봤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합판을 딱 열어서 보지만 않는다라고 한다면 전체적인 외관적인 품질 그리고 들어가 있는 스펙들 하나하나가 60만 원대 후반이라는 가격이 정말 선녀처럼 느껴지는 제품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포트의 위치, 전원 버튼의 이슈, 지나치게 얇은 하우징이라든지 PD 충전 관련된 이슈가 조금 있기는 했지만 분명히 동급 다른 제품들과 비교를 했을 때 후하게 점수를 줄 만한 요소들이 굉장히 많은 제품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특히 이 가격대에 절대 넣어주지 않는 이런 모니터, 거기다 SSD, 16GB 듀얼 채널 메모리 같은 거는요, 그렇게 품질로 욕을 많이 먹으면서도 한성이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던 이유, 그거를 분명히 증명해내는 그런 부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제가 오늘은 진짜 오랜만에 제품에 대해서 딱 한 줄 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만에 제품 추천합니다. 가성비 오지고 지리는 거는 팩트니까요. 마감 빌런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냥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에 주르륵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도 꼭 잊지 마시고요. 이상 티라노였습니다. 고맙습니다.